서울 은평구의 한 작은 카페. 소영 씨가 제법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내립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많지 않은 벌이지만 쓸 곳은 많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으로도 들어가고 그냥 생활비로 들어가고 적금으로도 또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카페 한켠 빵 굽는 교육이 한창입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달리게 되면 설명 하나 놓칠까 진지하게 듣고 구운 빵을 정성스럽게 진열하는 이들도 소영 씨 또래입니다. 갓 20을 넘긴 나이. 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한 에너지는 무엇일까? 아기들이 각각 몇 살 정도 됐죠, 이제? 저는 6살. 6살. 전 3살. 저는 2달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힘들어도 막 집에 가서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힘든 게 기억이 안 나요. 이들은 모두 미혼모입니다. 소영 씨와 친구들은 갑작스런 임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겁이 났고 막막했지만 엄마의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해본 적도 없고 이제 아이와 함께 자립할 희망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수진 씨. 4살 배기 딸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여느 미혼모가 그렇듯 수진 씨도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냥 죽으려고 그랬죠. 죽고 싶었죠. 너무 막막하고 아무 이제 대책도 없고 하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병원비라도 벌려고 배를 가린 채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바로 앞날 바로 잘렸어요. 바로 가라 너. 쓸 수 없다. 단지 그냥 임신했다고 잘린 거예요. 그렇게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딸 아정이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이웃들과도 잘 어울리고 다른 미혼모들 상담까지 해줍니다. 솔직히 결혼한 사람들보다도요. 애기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씩씩해요. 그냥 보기 좋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수진 씨는 주위에서 죄인 또는 감추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수하게 하고 다녀. 튀게 하고 다니지 말고. 안경테도 분홍색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까만색 뿔테 같은 거 그냥 무난한 걸로 끼고 다녀. 그 아저씨들 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뭐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라 뭐. 커가는 아이를 보며 당당한 엄마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40여만 원에 의존하는 처지. 아이 물품은 주변 사람들에게 받고 병원비가 많이 나올 땐 사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안 좋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근데 어차피 뭐 애기 낳고 살면서 자존심 같은 거는 뭐 버린 지도 오래고 이렇게 사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모자 복지시설에서 두 미혼모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하마연 씨. 역시 가장 큰 고민은 돈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죠. 여기 시설에 있으니까 도움받아서 지금 연년에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갔으면 벌써 큰일 났을 거예요. 아이 아빠는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 연락이 끊겨 양육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를 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기의 자식을 버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두 번 다시 뒤돌아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1년 남짓. 얼마 전부터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지만 걱정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설이 또 많지는 않아요. 들어가려면 또 대기라는 것도 오랫동안 해놔야 되고 진짜 시설이 너무 없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정부, 가족 등의 금전적 지원을 모두 합친 미혼모의 월 평균 소득은 78만 5천 원. 2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부채는 1인당 1,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미혼모가 육아와 돈벌이를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고된 세상살이에 발을 내디딘 미혼모들. 그들의 선택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넨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은 여전히 이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입양을 보내거나 포기하는 것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밤, 베이비박스에 또 2명의 아이가 버려졌습니다. 얘가 어제 저녁에 들어왔고 얘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들어왔고. 응? 남긴 거는 없나요? 태어난 날짜. 예, 그거 이제 남겼죠. 이름 같은 것도 남겼나요? 아니 이름 없어요. 이곳에 버려진 아이들은 올해 들어서만 100명에 달합니다. 아이를 버린 부모가 남긴 편지에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틀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옮겨집니다. 여기에서 수용이 가능한 장기 보육시설 배정을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는 입양이나 가정위탁 대기 명단에 오릅니다. 베이비박스를 처음 만든 이종락 목사는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유기가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고 막 버려지고 있는 이 탯줄을 달고 들어오고 지금 어떤 아이들은 호흡곤란이 들어오고 어떤 아이들은 막 감염이 돼서 들어오고 이런 아이들을 볼 때는 정말 그 분노가 생겨요. 예? 이 빨리 말이 정부에서 이거 안 하고 이게 무슨 이것이 아이를 버리는 70% 이상이 10대 미혼모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미혼모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보호를 지금 하고 있지를 않고 있잖아요.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주면 그래도 키울 사람이 있을 거예요. 7만 원에서 15만 원 주면 이건 이거는 그 장난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미혼모들이 받는 양육지원금은 한 달에 7에서 15만 원. 그것도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둬 미혼모의 나이가 24살 이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여야 최대치인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를 입양 보냈을 경우에는 나이, 소득 상관없이 양부모에게 매달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270만 원의 입양 수수료와 월 20만 원의 심리치료비, 그리고 만 18세까지 일종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위탁의 경우 아동 1명당 50만 원, 장기보호시설은 105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실상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보다 포기하는 경우에 지원이 더 큰 겁니다. 친가정을 보호하는 정책이 너무 부족하고 아이를 너무 쉽게 버릴 수 있는 사회인 거죠. 오히려 미혼모에게는 버리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유럽의 많은 나라처럼 정부가 직접 아이 아빠를 찾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우리나라 미혼모 10명 중 9명은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강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면 너는 고맙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많은 미혼모들이 입양을 고민했고 또 입양을 강요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 수급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 갈 거 수십 번 생각을 합니다. 이 입양을 간 아이들은 그게 다 무료이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간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키우는 것보다 입양을 가는 게 이 아이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4살이었나 2010년대 나보고 그때 했던 말 중에 제일 상처받은 말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라는 말 들었어요. 내가 아이를 저만큼 키웠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대요. 그건 지금도 아이를 빨리 보내고 그냥 혼자 아이를 입양을 보내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922명. 이 중 미혼모 자녀의 비율은 95%나 됩니다. 입양아의 고뇌를 다룬 자전적 애니메이션을 최근 개봉한 윤 감독. 5살 때 벨기에로 입양된 그는 한국의 이런 상황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C'est les mères célibataires qui ont vécu avec le poids de la culpabilité durant toutes ces années. Après, que les adoptions, les abandons, perdurent, je trouve que c'est pas normal. 정부는 해외 입양을 줄이기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은 할로 정하고 국내 입양을 권장하고 있지만 미혼모나 입양 관련 단체들은 싱글맘 가정에 대한 지원을 먼저 늘리는 것이 입양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같은 날을 입양은 할 대신 싱글맘의 날이라고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시설에 1년에 3,500억 정도 들어가고 위탁가정에 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미혼모들에게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위탁가정이나 시설에 돈이 들어갈 일이 점점 없어져서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있어도 그게 훨씬 유리하게 되죠. 하지만 정부는 미혼모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분위기상 비용 증액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미혼모들이 좀 더 양육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수적인 데서는 미혼모 조장할 수 우려가 있다 이런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제 입양을 가셨던 많이 닮은 어머니와 딸. 하지만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딸이 16개월이던 때 네덜란드로 입양됐기 때문입니다. 돈 좀 벌면 데려가겠다고 봐달라고 했는데 애국으로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좋은 집에 가서 잘 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어렵게 다시 만난 모녀. 그리고 조금은 다르게 생긴 딸의 아들. 둘 사이에는 싱글맘이라는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Didn't know my own father, and when I realized that I felt like history was repeating in a way, I really realized how painful it was for my mother when I became a mother and a single mother. I was 22. 차이점이라면 어머니와 달리 딸은 싱글맘으로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 네덜란드에 싱글맘을 위한 재단도 만들고 싱글맘을 위한 책도 썼습니다. That they are proud of themselves because they should be proud. They are the most bravest woman in the world I know,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emotionally, financially. I really miss my father, but I accept it. Yeah, I'm very proud that my mother has. Who comes galloping and driving and taking it down. 올해 미국 프로농구 정규리그 MVP에 뽑힌 득점 기계 케빈 듀란트. 그는 시상식에서 싱글맘으로서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게 모든 공을 돌렸습니다. You kept us off the street, put clothes on our backs, food on the table. When you didn't eat, you made sure we ate. You went to sleep hungry. You sacrificed for us. You're the real MVP. 우리나라 미혼모는 3만 5천여 명. 그들이 원하는 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도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는 것. 축하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그냥 손 꼭 잡아주시면서 축하한다. 건강하니?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그 한마디를 해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비정상적이라는 손가락질과 함께 모든 짐을 떠넘겼다면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줄 때입니다. 선택을 후회해본 적은 없어요? 애기 낳고 후회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얘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정말 사람을 열심히 살게 만들더라고요.